소프트웨어 신동훈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누가 예, 인제 다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진행을 하다가 마이크가 문제 생긴 적은 오늘이 처음이라. 네. 그럼 오늘 인제 웨비나는 저희가 한 9번, 10 번째 되는 것 같아요, 웨비나 시작한 지는. 네. 다 인제 잘 보이고 잘 들린다고 하시니깐요. 네. 금번 웨비나가 저희가 인제 9번째, 10번째 정도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최근에 2월 18일 날 버전 10을 출시를 했습니다, 글로벌하게.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인제 버전 10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 다 보면은 뭐 파트너분들도 계시고 고객사분들도 계시고 뭐 고객분 중에는 저희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쪼끔 한 5 분, 10분 지연이 됐기 때문에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데이터라고 한다면 뭐 데이터의 가치는 고객한테 가장 크죠. 그만큼 데이터가 인제 고객사, 그다음에 파트너사 모든 뭐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있어서 빔은 인제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라는, 인제 버전 10 에서는 저희가 클라우드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빔 비전은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를 제공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백업 솔루션 제공 업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버전 10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충족을 했어요. 많이 충족을 했고, 기존에 저희가 인스턴스 리커버리 기능이라는 걸 통해서 기존의 고객들이 기존에 백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고 가치를 얻고, 인제 어떻게 보면 재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를 얻는 거죠. 빠르게 인제 고속으로 인제 신속하게 복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데이터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것들을 영위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인제 빔이 가장 또 한 가지 장점이 인제 백업 데이터, 그다음에 가상화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가시성이라고 말한다면은 이제 내 백업 데이터 관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 데이터 관리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가상화에서 어떤 VM들이 많이 사용 중이고 어떻게 사용 중이고 스토리지는 어떤 추세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시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인제 이런 복잡한, 오늘날의 IT 센터는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데이터를 손쉽게 관리하고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고객한테는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죠. 네. 현대 IT 조직에서 더 빠르게, 최근에는 더 빠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니면 다양한 환경으로 변화를 추구하죠. 이런 혁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레가시 백업이나 복구, 인프라는 고객의 미래의 지향적 방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원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 지향적 방향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린 데이터 센터, 아니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미래 지향적 환경을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인제 이런 데이터 관리 플랫폼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기존 레가시는 그런 것들이 힘들다. 이제 고객은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데이터 센터, 원격지,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데에서 데이터 가용성이나 이동성, 그다음에 가시성,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고객의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인제 그런 면에서 빔의 인제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는 백업 복구 이외에 인제 다양한 고급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이런 완벽한 데이터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가 프라이빗에 있든 아니면은 물리 서버에 있든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든 서로 데이터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이런 이동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시성을 확보해 드리는 겁니다.
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뭐 현대에서 보면은 데이터의 중요성은 뭐 누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에서 어떤 가치나 기회를 창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는 뭐 AI가 접목돼 갖고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장들이 다양한 시장들이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데이터 가용성 이런 레가시 백업 솔루션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 가용성 측면에서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빠르게 증가하는데 뭐 이 데이터를 증가하는 거에서도 데이터 여러 종류가 있겠죠. OS 데이터, 파일 데이터, DB 데이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존 레가시 솔루션들은 보면은 2개 이상을 사용을 해야 데이터들을 안정적으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OS랑 DB 파일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또 최근에는 클라우드까지 생기게 됐죠. 크게 어떻게 보면 3가지 솔루션을 크게 사용하는 데는 3가지 솔루션까지 사용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관리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관리에 어려움도 생기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빠르고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민첩성.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물리 서버를 VMware로 아니면 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물리 서버 가상화를 클라우드로 손쉽게 변환한다거나 최근에 보면은 클라우드로 넘어가거나 가상화 프로젝트를 하는 거 보면은 전문 컨설팅을 이제 사용을 하셔서 고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컨설팅 서비스를 받으세요. 마이그레이션 이제 서비스를. 근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 관리 플랫폼에서 제공을 한다면은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데이터들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전환을 하고 나서도 손쉽게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민첩성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이런 가용성 민첩성을 확보한 후에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가속화하는 거죠. 뭐 최근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면 개발자들이 필요한 데이터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IT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오버헤드, 뭐 인력의 오버헤드도 있지만 시간의 오버헤드도 뭐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뭐 개발자든 아니면 데브옵스를 위해서 아니면은 다양한 뭐 OS 패치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존 백업 데이터들을 빠르게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빈 클라우드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이제 백업이나 복구를 간소화해서 IT 조직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빠른 IT 조직 전반적으로 저희 이제 백업 데이터를 빠르게 액세스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가속화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저희가 항상 설명드리는 이제 장표입니다. 이제 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 백업 앤 리플리케이션 엔진, 단일 엔진 기반의 거기에 이제 통합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그 위에 모니터링, 그다음에 애널 분석을 통해서 가식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어떤 소스들을 본다면 클라우드, 사스, 그다음에 가상 환경, 뭐 VM웨어, 하이퍼V, 뉴타니스, 아크로폴리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물리 환경에는 뭐 윈도우, 리눅스, 그다음에 유닉스에 뭐 솔라리스나 AIX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상 환경에서 본다면 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뭐 젠 서버라든가 뭐 그 외에 뭐 KV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상 환경처럼 에이전트 리스로 백업은 못하지만 물리 환경처럼 에이전트를 배포해서 다 백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빔 백업 앤 리플리케이션 엔진을 통해서 손쉽게 백업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 위에 이제 클라우드 이동성.
저희가 백업받은 데이터들은 온프라미스든 클라우드 내에서 백업을 받든 이런 모든 백업 데이터들은 손쉽게 당연히 복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클라우드로도 손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물리 서버, 가상 머신의 백업을 아마존이나 애저로 다이렉트로 복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할 때는 당연히 리즌도 골라주고 스펙을 골라줘야겠죠. 아마존이나 애저의 VM 스펙을. 그렇게 되면은 백업본으로 자동으로 VM을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VM을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별도의 컨설팅 없이 손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손쉽게 관리한다고 해서 이게 가시성이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 손쉽게 이제 데이터를 완벽히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나서 빔1이라는 저희 빔의 기능을 써서 데이터의 완전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대시보드 형태의 다양한 레포트, 어드밴스드한 레포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예측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내 데이터가 얼마나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지, 백업 데이터를 위해서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향후 5년 이내에 어떤 식으로 쌓이게 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최근에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고객사별로 보면은 분기에 한 번이든 반기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재복구 테스트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그리고 그런 재복구 테스트를 위해서 파트너사 엔지니어분들이 또 서포트를 하고 계시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존 레가시 환경에서 테스트하다 보면은 이런 복구 환경 만드는데 하루 이틀, 그 다음에 복구하는데 하루 이틀, 그 다음에 이게 복구한 다음에 서비스가 잘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다 보면 최장 일주일 정도가 걸려요. 거기에 필요한 공수라든가 하드웨어,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은 상당히 많은 비용과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근데 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자동화를 시켜놨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희의 빔의 고유한 인스턴스 리커버리 기능을 사용을 해서 빠르게 백업본으로 마운트를 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레포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의 이제 규정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규제들을 다 유지를 하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버전 작년에 새롭게 출시한 기능들 중에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의 GDPR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떤 데이터들은 복구하면서 삭제를 해야 돼요. 특정 사용자 데이터들은 그런 기능들 때문에 저희의 스테이지 리스토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런 규정들을 준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의 빔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데이터를 관리 및 보호하고 데이터 재사용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전체의 혁신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버전 1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버전 10에 대해서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은 이제 주요 몇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향후에 또 이제 저희의 상세한 기능 업데이트 자료를 이제 업데이트 드릴 거예요. 공유 드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세하게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누가 질문을 올리셔갖고요. 소리가 안 들려서 나가신 분들이 또 있으시네요. 네, 버전 10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버전 10에서는 저희가 더 향상된 백업,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스마트하게 데이터를 관리를 해준다는 모토입니다. 우선은 그 중에서 본다면은 첫 번째로 이제 나스 백업. 저희가 버전 9.5에서는 나스 백업을 따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리눅스에 마운트된 NFS는 백업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외에 나스나 CIFS 공유 영역에 대해서는 백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버전 10에서는 저희가 NAS 백업을 새롭게 출시를 했고요. 이 NAS 백업에서 이제 본다면은 제가 경험한 거 이상으로 훨씬 빠르게 백업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데모 환경에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상당히 좀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기존의 기술들에 비해서 본다면 NDMP를 사용하지 않고 빠르게 데이터를 백업하는 거죠. 대부분의 고객사들은 이런 NAS 데이터, NAS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게 전문 NAS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윈도우나 리눅스나 이런 파일 서버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백업이 되는지는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전 10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인스턴스 리커버리 기능, 저희가 차세대 즉시 복구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인스턴스 리커버리 기능에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물리 서버나 어떤 백업이든 윈도우만 하이퍼V에 즉시 마운트가 됐어요. 수분 이내 백업본 가지고. 이걸 통해서 다양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기존 고객들은 이제 리눅스도 그런 것들을 제공해 달라. 그 다음에 뉴타닉스 백업본도 바로 마운트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전 10에서 개선된 거는 모든 백업본들을 다 VMware로 즉시 마운트할 수가 있습니다. 수분 이내에.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를 재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가속화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랜섬웨어죠.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프로텍션 해달라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객사에서도. 그렇게 해서 아마존의 S3에 락 기능과 연동을 해갖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본다면요. 네, 향상된 NAS 백업을 볼게요. NAS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본다면은 이제 NAS 자체가 목적이 파일 공유를 위해서 사용하는 스토리지입니다. 그죠? 파일 공유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사용자들이 데이터들을 NAS에다가 계속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파일 개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요즘 파일 자체를 본다면 대부분이 고해상도의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고해상도의 이미지 파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PPT, 워드, 공유하는 파일들 공유하는 파일에서 그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파일 하나의 사이즈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오늘 제가 이거 발표하는 슬라이드 이 장표도 거의 50메가에 육박합니다. 그런 것처럼 파일 크기 자체가 상당히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보관 기간까지 정부나 아니면은 고객사의 어떤 데이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다 보면은 보관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어떤 데이터는 장기 보관해야 된다. 어떤 데이터는 1년 보관해야 된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양한 요건들로 인해서 최근에는 더 많이, 더 오래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감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사용자들이 이런 제한 없이 NAS를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관리의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되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거죠. NAS에서. 그래서 기존에는 전통적으로 NDM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백업을 받았습니다. NAS에. NDMP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윈도우의 파일 서버나 리눅스의 NFS 서버가 아닌 전문 NAS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NAS 장비를 백업할 때 NDMP 프로토콜을 썼는데 이거는 스냅샷 기반으로 백업을 해요. 스냅샷 기반으로 백업을 하는데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NDMP를 백업을 하게 되면은 풀 백업이 정기적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NAS 백업을 할 때 보면 NDMP 백업을 하게 되면은 인크리멘탈 백업이 제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NAS 장비가 16개, 24개. 제가 봤던 거는 제가 확인했던 건 예전에 최대 24개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중분 백업 24개 이후에는 풀 백업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스가 최근 나스가 보면은 요즘에는 50테라, 30테라, 10테라 뭐 많은 데는 몇백 테라까지도 사용을 하세요. 그거를 풀백업을 받는다는 정기적으로 풀백업을 받는다는 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뭐 100테라 받는데 일주일 동안 풀백업 받고 또 나머지 요일, 나머지 이제 뭐 25일은 주문 백업 받고 또 일주일 동안 풀백업 받고 주문 백업 받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나스 백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세요. 관리가 최근에. 그 다음에 NDMP 프로토콜을 보면은 이 프로토콜 자체가 개발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프로토콜이에요. 2010년에 마지막 개발되고 나서 더 이상 개선이 없는 프로토콜입니다. 실제 고객사에서 저도 예전에 뭐 컨볼트든 EMC든 그때 NDMP 백업을 하다 보면은 나스 이제 컨트롤러, 나스 컨트롤러에 오버헤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CPU 메모리에. 그러면은 백업을 할 때 나스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NDMP를 사용하게 되면은 백업의 문제점, 백업의 한계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근데 기존 백업 업체들은 여전히 NDMP를 이용해서 백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제약상들을 극복을 하고 빠르게 백업을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버전 10의 나스 백업을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을 본다면은 저희는 처음에만 풀 백업을 받고 그 다음에 영구 증분 백업, 늘어난 변경된 파일이나 늘어난 파일만 백업을 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빠르게 백업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스 백업을 새롭게 재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빔이. 기존의 NDMP 백업, 그 다음에는 그냥 NFS, CIFS 백업을 하는데 NFS, CIFS 백업을 할 때 보면은 파일이 어떤 게 변경이 됐는지 다 스캔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파일이 1억 개가 있어요, 나스에. 그러면 스캔하는 시간만 10시간이 걸려요, 10시간. 실제 백업하는 데는 2시간밖에 안 걸리지만. 근데 이런 스캔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은 백업 시간 자체가 대폭 절감이 되겠죠. 이제 빙 같은 경우에는 스캔 시간을 대폭 절감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나스 벤더의 특성을 타진 않아요. 어떤 나스든 다 백업을 할 수가 있고 SMB 버전 1, 2, 3, NFS 3이나 4.1, 그 다음에 윈도우 파일 서버, 리눅스 파일 서버를 사용하는 것들은 다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대폭 획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 기술을 보면은 저희가 변경된 파일을 추적을 해요. 계속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추적하는 방법이 파일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상위 폴더에 체크성 값이 변경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보면 이 파일이 변경이 되면은 상위 폴더에 체크성 값이 변경이 돼요. 파일 하나만 변경이 되더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폴더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폴더가 변경이 됐나? 그럼 체크성이 변경이 돼요. 그럼 저희 거랑 비교를 해서 이 폴더에 변경된 파일이 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이 변경됐는지 빠르게 찾는 거죠. 빠르게 찾아서 빠르게 백업을 하기 때문에 백업 시간을 기존 대비 뭐 3, 4배 정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NDMP처럼 스냅샷이랑 연동이 안 되냐? 스냅샷이랑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 나스 장비들은 뭐 네뎁이라든가 EMC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파일이 열려 있거나 파일이 락돼 있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백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백업을 하더라도 당연히 전체 쉐어된 볼륨을 통으로 복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시점, 당연히 시점 복원을 해야겠죠. 원하는 시점의 데이터를 다 복원할 수가 있고 파일 레벨로 복구하는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세대 복구 엔진인데요. 기존의 복구에 있어서 보면 실제 데이터를 다 복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구 서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또 부담이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구가 느리고 만약에 또 복구도 어플리케이션 서버, DB 서버, 웹 서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복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 센터가 뭐 장애라든가 아니면은 재해 상황 때문에 중단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복구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그걸로 인해서 브랜드 손상이나 생산성이 많이 손실되겠죠. 이제 복구에 있어서 복구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다 백업은 하지만 백업은 왜 하느냐? 복구를 위해서 하는 거겠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근데 이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고객한테는 그게 상당히 큰 버든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들 하세요. 어떻게 보면 복구랑 마이그레이션이랑 같은 의미이기도 해요. 내가 물리서버 백업받은 거를 가상화에 복구하겠다. 물리서버 백업받은 거를 클라우드에다가 복구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저희가 보통 전문적인 컨설팅,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대부분 많이들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문제들, 복구의 시간 문제라든가 속도 문제,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빠르게 복구를 해주고 좀 더 수월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해주자라고 해서 저희가 차세대 복구 엔진을 출시를 하게 된 거죠. 보시면은 물리 서버, VM, 뭐 클라우드 VM 여러 가지 백업 소스들이 있을 거예요. 고객사에서 운영하는 워크로드들이 있는데 이 백업본들을 다 저희 빔을 통해서 백업을 받고 모든 백업본들은 VM웨어로 즉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중 VM, 여러 VM들을 동시에 마운트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기존에 저희가 했던 뭐 어플리케이션을 인스턴스 리커버리하고 그 다음에 DB를 인스턴스 리커버리하고 그 다음에 웹 서비스를 인스턴스 리커버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세 개를 동시에 띄워서 파워온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지 아닌지 바로 활용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백업이나 뭐 뉴타닉스 VM이나 여러 가지 백업들, 하이퍼V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퍼V 백업도 바로 VM에 띄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이랑 비교를 한다면은 버전 9이랑 9.5랑 비교를 한다면 기존에는 물리 서버를 VM웨어에다가 인스턴스 리커버리 할 수 없었어요. 물리 서버 윈도우만 하이퍼V로 인스턴스 리커버리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VM웨어는 VM웨어에다가 인스턴스 리커버리 하는 기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V는 하이퍼V로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OS 플랫폼에 상관없이 윈도우든 리눅스든 상관없이 그게 물리 서버든 VM이든 클라우드에 있는 VM이든 상관없이 모든 백업본들을 다 vSphere로 인스턴스 리커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분 이내에 즉시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나 개발자인데 나 며칠자 데이터가 필요해. DB 데이터가 필요해. 아니면 접근 계정이 필요해. 그러면은 그 며칠 전 DB VM이나 물리 백업본을 바로 마운트해서 개발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는 것처럼 뭐 OS 패치라든가 여러 개발 소스를 적용해 본다거나 그런 거를 이용할 때도 이런 인스턴스 리커버리 엔진, 차세대 즉시 복구 엔진을 이용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구 시간, 서비스 재개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인스턴스 리커버리 해놓은 상태에서 VM웨어의 V모션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VM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VM은 인스턴스 리커버리를 통해서 수분 이내에 서비스는 재개된 상태에서 서비스를 내리지 않고 복구까지, 백그라운드에서 복구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렇게 함으로써 복구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10분 이내, 5분 이내에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서비스 다운타임 시간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데이터 관리. 뭐 요즘은 보안 때문에, 랜섬웨어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세요. 근데 오늘 여기서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랜섬웨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OS 백업은 반드시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백업만 있다고 해서 랜섬웨어를 프로텍션 할 수는 없어요. 보면은 이제 랜섬웨어가 걸렸을 때
가장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게 OS 설치부터 어플리케이션을 재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OS 백업을 반드시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랜섬웨어에 있어서 당연히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이. 근데 유일한 예방책은 고객사에서 사용자들이 뭐 인증되지 않은 이메일이나 링크를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신 OS 패치나 여러 가지들을 유지를 해서 예방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랜섬웨어가 걸리면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브랜드 손상이 많이 손실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다운타임도 장시간 소요되면서 그거로 인한 비용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이런 랜섬웨어에 대한 이제 어떤 이런 보완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강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재사용, 앞서 설명도 드렸지만 개발자나 이런 보안 테스트를 위해서 최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스크립트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신 데이터 제공. 그러니까 즉 뭐냐면 개발자가 나 어떤 데이터 필요해. 그때 이제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데이터 제공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빔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클라우드 티어링과 스케일 아웃 레파지토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생각해서 스토리지 티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빠르게 복구될 데이터는 성능 계층에 있고 성능 계층에서 어느 정도 이상된 데이터는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자동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근데 저희가 버전 10에서는 아마존 S3에 오브젝트 락 기능이랑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은 이제 그 설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절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랜섬웨어로부터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락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진짜 완벽히 보호할 수도 있지만 우선 클라우드 스토리지만 이용하더라도 해커가 들어와서 클라우드 스토리지까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뭐 데이터 센터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죠. 뭐 AD나 이런 거나 통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또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들어가기에는 또 이중으로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해킹할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많이 쏘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기능은 버전 9.5에서도 클라우드 티어는 제공하고 있었어요. 근데 버전 10에서는 락 기능과 또 한 가지가 추가가 된 게 성능 계층에 백업이 되면은 이거를 바로 복제하는 기능, 카피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카피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손쉽게 빠르게 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드리면 버전 9.5에서는 특정 기간 이상 된 데이터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버전 10에서는 특정 기간 이상 된 데이터만 넘길 수도 있고 백업이 되자마자 바로 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버전 10에서는 신규 저희가 데이터 통합 API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백업본을 이용해서 보안 분석이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일주일 전 데이터 가지고 어떤 걸 분석을 해야 돼요. 백업 데이터 가지고 이 VM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든 DB 데이터든 이런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럴 때 API를 연동해서 저희 백업본을 바로 액세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업본을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물리 백업이든 VM이든 어떤 백업본이든 바로 인스턴스 리커버리를 바로 해서 그 데이터를 바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마이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AI를 접목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버전 10에서 저희가
150가지 정도의 새로운 기능을 개선을 하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는 뭐 크게 3가지 정도가 됐는데요. 그 외에 좀 더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SAP 오라클 백업, 이제 SAP 하나랑 오라클 알멘, 오라클 RAC 아니면은 ASM 환경에서 오라클 RAC 아니면은 오라클 뭐 ODA라고도 하는데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것처럼 ASM 기반의 뭐 RAC 환경 내에서 백업이 병렬 백업으로 더 빠르게 고속의 백업을 제공을 하게 이제 좀 더 향상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백업 스트림을 늘리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버전 10에서는 병렬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리눅스 지원을 더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버전 9.5까지는 물리 서버에 아니면 VM에 VM 리눅스에 MySQL이나 포스트그레스 SQL이 있으면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크립트를 사용을 했어요. 프리 포스트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UI 자체에서 계정만 넣어주시면 자동 인지해서 백업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업에 대한 정합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 저희가 리눅스를 더 많이 지원하는 게 저희 VM웨어 환경에서 보면 프락시 서버를 저희가 윈도우만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버전 10에서는 리눅스도 프락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윈도우 프락시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일부 고객들은 좀 싫어하시는 게 윈도우 라이센스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냐, 이것 때문에 버든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우분투라든가 뭐 오픈소스 기반의 리눅스 사용하면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프락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눅스 레파지토리 서버를 우리가 기존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은 리눅스를 백업 저장 서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기능 중에 중복 제거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우분투 리눅스를 사용할 때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윈도우에 REFS 쓰는 것처럼 우분투 리눅스에 XFS를 쓰게 된다면 백업 스토리지 용량을 획기적으로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21 규칙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백업 업계의 표준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권고하는 표준이기도 해요. 백업 이제 원본 데이터가 있다면 원본 데이터에서 2개의 사본을 만들어서 총 데이터가 3개를 가지고 있고 2라는 의미는 이 백업된 데이터를 2개의 서로 다른 백업 디바이스에 저장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디스크, 하나는 뭐 VTL, 하나는 테이프 뭐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한 벌을 오프 사이트에 반드시 보관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빔이 버전 10에 클라우드 티어에서 카피 기능을 새롭게 출시를 했어요. 앞서 설명드렸는데 백업이 되자마자 백업된 데이터를 바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복제해라.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수월하게 321 규칙을 이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이제 차세대 즉시 복구 엔진을 통해서 모든 모든 백업, VM을 포함한 물리 서버를 포함한 모든 백업본을 VM웨어 vSphere로 즉시 마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즉시 마운트 후에 저희 빔 기능에서 뭐 Migrate to Production이라고 있어요. 그 기능이 v모션을 이용해서 바로 VM웨어로 복구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VM의 인스턴스 리커버리를 이용해서 몇 분 이내에 바로 서비스를 재개하고 백단에서 복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를 복구를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가 있고 P2V를 좀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간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라클 기능이 좀 더 추가가 됐어요. 저희가 기존에 오라클 싱글로드나 알멘 백업을 받으면은 그냥 단순 원본 서버나 아니면 다른 서버에 복구하는 기능만
있었는데 버전 10에서는 이게 알맨 기능을 쓰든 안 쓰든 백업을 받으면 이거를 알맨 포맷으로 익스포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알맨 포맷으로 익스포트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뭐 해외 지사로 가져가서 거기서 복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어플리케이션 없이도 알맨만 이용해서. 이렇게 알맨 익스포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빔의 인스턴스 리커버리 기능, VM을 백업본을 VM웨어에 마운트하는 것처럼 오라클도 오라클만 즉시 마운트하는 기능을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MS SQL을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특정 데이터베이스만 특정 SQL 서버에다가 바로 마운트해서 보여주는 기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DB를 실제 복구하지 않고 백업 데이터로 바로 DB를 띄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오라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 DB에 대해서 저희도 로그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30분 단위든 10분 단위든 로그 백업을 받고, 그 다음에 로그 백업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트랜잭션 로그를 정상적으로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데이터베이스로 상시 복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더 스마트한 데이터, 이제 더 관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뉴타닉스 아크로폴리스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VM 어플라이언스처럼 아크로폴리스 내에 VM을 하나 만들어줬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제 그거를 예전에 수동으로 했다면 이제는 저희 백업 서버에서 자동으로 배포해서 모든 아크로폴리스 내의 VM들을 백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빔1과 인테그레이션을 해갖고 아크로폴리스 백업본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알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시성을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 데이터, 이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제 기존이 대부분의 이제 뭐 어디 캐드 데이터를 쓰시거나 도면 데이터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파일 공유를 많이 하는 고객사들은 나스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이제 나스의 어려움에 있어서 빔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손쉽게 백업을 하고 원하는 시점의 데이터들을 손쉽게 복구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한 데이터라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은 빔1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모니터링이나 이런 알림 기능을 통해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빔1 기능인데, 나스 백업 데이터도 저희가 모니터링이나 이런 알림 기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나스 백업을 가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추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고객은 용량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네.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 이게 손쉽게 저희 거를 인스턴스 리커버리나 데이터 통합 API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바로 액세스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쓰기 방지. 이번에 저희가 빔이 실 모드라는 거를 새롭게 또 만들었어요. 실 모드라는 거를. 그러면은 그 실 모드로 선택한 백업 저장소에는 데이터가 더 이상 쓰기가 안 됩니다. 저장이 안 됩니다. 만약에 쉽게 생각해서 그거죠. 노후화된 백업 장치를 새로운 걸로 바꾸고 싶다. 근데 이제 노후화된 거에는 백업이 안 되게 손쉽게 설정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설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온프라미스 내에 저장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기능 설명들은 웬만한 것들은 쭉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이제 버전 10 이전에 작년 이제 말부터 저희가 라이센스 정책이 변경이 됐죠. 저희가 VUL, 빔 유니버셜 라이센스라고 하는데요. 빔 유니버셜 라이센스는 플랫폼, 가상화, 물리, 클라우드 여기에 상관없이 모두 교차 사용이 가능한 범용 라이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내가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던 거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더라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고객사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다음에 심플하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소켓 기반의 라이센스를 제공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존의 소켓 기반의 라이센스는 VM웨어 하이퍼V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나는 소켓으로 안 쓰고 그냥 VM 개수 유니버셜 라이센스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유니버셜 라이센스를 통해서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요약을 좀 더 드리면요. 뭐 저희가 가장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나스 백업. 실제 이 기능을 쓰게 된다면 파일이 많은 고객사에서 많은 효과를 보실 거예요. 백업 시간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구 증분 백업만 받기 때문에 고객사의 백업 시간을 많이 줄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중 VM 즉시 복구를 통해서 복구 시간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3 락 기능이나 저희의 클라우드 티어의 복제 기능을 이용해서 손쉽게 데이터들을 빠르게 복제를 하고 랜섬웨어로부터 100% 차단하는 백업 사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뭐 150개 이상의 신규 기능과 향상된 기능은 이제 버전 10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저희 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OS랑 모바일 시스템 DB 백업이 단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빔1이라는 추가적인 엔진을 통해서 모니터링이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R을 자동화하는 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DR 서비스 아니면은 DR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직 전반에 사용하는 백업, 복제, 통합 이런 것들을 단일 솔루션을 이용해서 관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의 빔의 인스턴스 리커버리 기능, 차세대 인스턴스 리커버리 기능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뭐 개발자가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운영 서버가 장애가 나거나 아니면은 테스트 용도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가속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빔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매니지먼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데이터 관리 솔루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정 하드웨어에 뭐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 다 포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스도 어떤 하드웨어든 상관없이 다 백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일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물리 가상 환경에 데이터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제가 오늘은 좀 늦게 시작도 했고, 좀 제가 오디오에 문제가 있어서 좀 늦게 시작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Q&A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이미 올라와 있었네요. 잠시만요. HP 심플리비티에 대해서 아실 것 같은데 랜섬웨어 대응 관련하여 빔 백업 솔루션과 심플리비티 등 HCI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백업과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CI에서 뭐 제공하는 실시간 백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내에서도 제공하는 백업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백업이 있어요. 근데 HCI에서는 보면은 HCI에서 거기서 당연히 프로텍션 하고 그 HCI 내에서 복구하는 건 유연해요. 하지만 이 HCI에서 백업받은 거를 나는 다른 걸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어. 아니면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싶어. 아니면은 이 VM이 너무 오버헤드가 CPU나 메모리가 너무 많이 써갖고 물리 서버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는 이런 HCI 백업을 쓰면은 못 한다는 거죠. HCI 내에서는 백업하고 복구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외부 뭐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다른 인프라를 바꾼다거나 뭐 그럴 때는 서드 파티 제품들을 반드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잠시만. 버전 10에서 뉴타인스 백업 위해서 아크로폴리스 전용 브로커를 뉴타인스에 따로 설치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매뉴얼로 아크로폴리스에 어플라이언스 VM 이미지를 업로드 시키고
거기서 이제 뭐 다 세팅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크로폴리스 버전 2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수동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 백업 서버에서 자동으로 배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 내에 VM은 기존처럼 하나는 필요합니다. 하나는 필요한데 백업 입장에서, 백업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 포인트가 줄어드는 거죠. 엔지니어 입장에서. VUL은 서브스크립션 방식의 라이센스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VUL은 서브스크립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크로폴리스 백업 같은 경우 버전 10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처럼 프락시 방식이 아니라 하셨는데, 아니에요. 프락시 방식은 동일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약간 혼선이 있었나 본데요. 아크로폴리스 내에 저희가 VM을 하나 배포를 해요. 근데 기존 배포 방식은 저희가 엔지니어들이 수동으로 배포를 했다면 버전 10에서는 버전 10 VBR 서버, 저희 백업 서버에서 자동 배포한다는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업을 컨트롤하는 게 예전에는 아크로폴리스 그 VM UI에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VBR에서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뉴타닉스 아크로폴리스 버전 1은 버전 10과 호환이 되지 않고 버전 2 버전과 호환이 되는 것 같은데 버전 2 버전은 언제 나오나요? 아, 예, 맞습니다. 아직 뉴타닉스 아크로폴리스 버전 1이랑 저희 버전 9.5랑 지금 호환이 가능하고요. 뉴타닉스 버전 1은 버전 10과 호환이 안 됩니다. 버전 2는 조만간 나올 계획입니다. 이동성, 변환성, 활용성 등이 차이점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심플리비티에서 내에서 백업하는 거는 그거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 안에서만 백업 복구만 하신다면. 하지만 그거를 이동하거나 변환하거나 아니면 테이프 소산을 한다거나 이런 소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리스 방식의 백업은 어디까지 지원되나요? 네, VM웨어, 하이퍼V, 뉴타닉스 아크로폴리스 3개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버전 9에서 버전 10 업그레이드 할 때 라이센스 갱신해야 하나요? 이거는 저희 지원되는 파트너랑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리뉴얼을 하고 계시면 이 부분은 갱신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애저 블랍의 락 기능이랑 구현 계획은 없는지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블랍의 락 기능이, 애저 자체에 락 기능이 있나요? 우선은 이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HP UX 지원되나요? 네, 빔에서도 HP UX를 초기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어요. AIS랑 솔라리스처럼. 근데 HP UX가 잘 아시는 것처럼 HP가 HP UX를 드랍했습니다. 뭐 HP UX 11.31이나 이런 OS 버전에 대해서 더 이상 개발 안 하겠다. 드랍을 했고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는 이미 본인들이 더 이상 우리 개발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HP 쪽으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HP에 대한 이제 에이전트 개발은 계획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 백업을 사용하는 물리서버 VM웨어 환경, HCI 환경이 공존한 환경인데요. 효율적인 빔으로의 마이그레이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의미가 넷 백업을 빔으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의미이신가요? 아니면은 물리 서버나 네네네 그러신 것 같네요. 우선은 넷 백업을 사용하다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 똑같습니다. 넷 백업이든 뭐 EMC든 IBM을 사용하든 이제 거기서 빔으로 전환을 하거나 이제 바꾸게 변경을 하게 된다면 뭐 저도 여러 번 많이 해봤는데 우선은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은 물리 서버는 에이전트를 다시 배포를 해야겠죠. 하지만 VM 환경이나 HCI 환경은 따로 에이전트를 배포하지 않고 호스트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물리 서버에서 넷 백업, 서비스 에이전트들을 다 우선은 스탑을 해 놓으시고 빔 에이전트를 스타트를 하겠죠. 설치를 하고. 그러고 우선은 빔으로 백업을 받습니다. 대신에 넷 백업은
이제 비미 백업이 정상적으로 하루치가 이제 정상적으로 A라는 서버가 완료되면은 내 백업에서는 A라는 서버를 디세이블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해 나가겠죠. 그렇게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쭉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 변경을 했다면 베리타스 넷 백업을 보관 기간 동안에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고객사에서 넷 백업 보관 기간이 4주예요. 그럼 4주 동안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는 이유는 고객이 언제든지 4주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4주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게 만료가 되면은 베리타스를 그때 싹 다 지우는 거죠. 근데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관된 데이터들도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은 어쩔 수 없이 베리타스로 복구한 다음에 빔을 이용해서 다시 백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 최신 데이터들은 그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PPT 장표로 한두 장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빔의 디듐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압축하고 중복 제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에 제공하고 있고요. 우선은 저희가 기존 레가시 백업 솔루션이랑 차이가 있는 건 저희는 기본적으로 파일 레벨 백업이 아니에요. 파일 레벨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블럭 기반으로 백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아크로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DB 백업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DB 백업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보면은 저희가 1일 변경된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다가 이게 물리 서버도 마찬가지고 가상화도 마찬가지인데 변경된 데이터만 압축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압축해서 가져오게 되고 저장을 할 때 이제 중복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변경된 데이터 블럭만 가져올 때 보더라도 실제 이번에 다른 데랑도 POC를 해봤지만 가져올 때만 보더라도 이 데이터 소스 기준으로 가져온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99%예요. 중복 제거 효율이. 그러니까 이미 블럭 기반으로 백업을 하기 때문에 중복 제거 효율이 충분히 나오고 이제 저장을 하면서 한 번 더 중복 제거 저장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중복 제거를 사용하는 솔루션과 대비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네, 이미 중복 제거가 이미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 소스가 가상화든 물리 서버든 그건 다 동일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가요? 오늘 질문이 좀 많이 나오시네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웨비나를 하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것들이나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메일을 보내주신 내용 검토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초반에 오디오에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항상 건강 유념하시면서 이제 업무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설명하신 자료 메일로 제공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오늘 발표 자료는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예,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